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게, 그리고 환영을 너무 열렬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너무 미인들만 모여 계시고 또 성장하는 팀 안에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해미 리더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라디오 DJ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시작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어 정말 제가 이렇게 큰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큰 노하우라고 할 거 없지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 큰 이렇게 비법이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 드리고자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 왔습니다. 네. 어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리더님들이 저를 모르시는 리더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라이즈업 팀에서 골드 디렉터인 이사라라고 하고요. 이름에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최연소 골드 디렉터라고 했는데 '몇 살에 골드가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리더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33 살에 이제 골드가 되었어요. 1년 4 개월에 열심히 유산화 사업을 진행을 해서 골드가 되었고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처음 알게 된 건 리더님들은 대부분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회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 사업을 알고 이렇게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선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굉장히 까탈스럽게 이렇게 생겼죠. 저는 사실 어떤 성격이냐면 저는 전공이 피아노예요. 20 년간 피아노를 쳤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피아노를 쳤고요. 전혀 영양제에도 관심이 없을 나이, 그리고 이런 거에 이렇게 네트워크 다단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느 20-30 대, 예, 예, 그런 어 평범한 대학생 같은, 그리고 평범한 20-30대 그런 학생이었고, 결혼도 이제 일찍 해서 아이가 이제 딱 돌 무렵에 유산화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가 인제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게 된 그런 경로 때문에 유산화를 알게 되었는데요. 어 대부분 이제 전달해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또래에게 이제 30대 정도 되는 어 분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하시게 되면 아마 비슷한 반응을 어 겪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다단계에 빠졌구나.' 뭐 어떤 신흥 종교를 믿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인제 그런 반응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 느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경로로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됐고요. 누구보다도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반대를 했고요. 저희 아빠가 '누가 우리 아빠한테 감히.' 막 이런 마음으로 제 딸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인제 그 당시 목회를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저희 아빠의 스폰서님이시죠. 박혜순 골드님, 박혜순 사모님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받으셨었고요. 그래서 인제 그걸 통해서 이제 너무 목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힘들었던 몸이 나아지면서 건강을 찾으셨는데, 저희 딸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아픈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유산화 제품을 저에게 권하셨는데, 제가 딸아이가 이제 피도 모자르고 너무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유산화를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누구보다 화를 냈어요. 전단지도 집어 던졌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지금 나한테 유산화, 유산화 막 이래 가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을 나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걸 갖고 왔다고, "누가 아빠한테 이런 걸 전해 줬냐."고 하면서 정말 크게 화를 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꺼냈다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죠. 제가 험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집어 던진 전단지를 이제 순천향대학병원에 회진을 돌던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께서 그 전단지에 있는 유산화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왜 사람의 마음이, 아빠가 얘기하는 건 귀에 안 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귀에 또 잘 들리잖아요. 알아보시니까 살짝 이렇게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갔고, 그리고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아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말에 제가 "이 회사는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 뭐가 있는지 줘 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됐던 거고요. 일을 할 생각도, 그리고 전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오로지 '제품을 한번 먹여 보자. 아이를 살려 보자.'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그 제품을 먹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 여느 엄마들과 똑같이 저는 피아노만 20 년을 쳤고 예체능만 했었기 때문에요. 영양제에 관한 정보 1도 없었고요. 오로지 뭐 친구 또래들이 했던 다이어트, 뭐 아니면 피부에 관련된 거, 그런 거에만 정보가 빠삭했죠. 강남에서 장사도 했었고요. 옷에 관한 장사도 했었고요. 20살 때부터 일은 항상 투잡을 병행을 해 왔기 때문에 매출은 항상 500만 원, 1,000만 원을 항상 벌어왔던 것 같아요. 장사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저라 맨날 그런 영업적인 거, 돈적인 거로는 눈이 트였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항상 병행하면서 음대 진학을 해서 이제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이 제품을 아이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일적으로는 전혀 보지 않았던 유산화가, 제가 그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부상 플랜이 있는지 회사가 어떤지 이런 건 이제 전혀 몰랐었는데, 이 제품을 먹고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반응들도, 제가 가게를 그때 그 당시에 옷가게를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청라지구, 인천 청라지구에서 옷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청라지구에서 이제 제품을 놓으면서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엄마들도 뭐 주변에 덜어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 아이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냥 '이게 괜찮긴 괜찮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아이를 먹이기 시작했던 게, 제품이 이제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열심히 이제 '회사 이 제품이 뭐지?' 하고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던 거죠. 뭐 하나를 약간 알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굉장히 열심히 알아봤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변 분들 중에 굉장히 까탈스럽고 반대가 심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알아보게끔 자료를 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반대가 심하거나 이렇게 까다로운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알아보고 파보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저는 봤거든요. 까다로운 분일수록, 그리고 반대가 심하신 분일수록 오히려 그러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더러 봤어요. 그런 분일수록 유산화의 매력을 더 많이 알게 되시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보다 보니까 '이 회사 뭐지?'라는 궁금증이 오히려 생겼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그냥 한번 드러나 볼까?'라는 생각에 저희 팀에 계시는 오영숙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부상 플랜을 듣고 뭐 이렇게 듣다가, 그래서 "애기들은 뭐 먹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애기들은 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뭘 권하면 되는데요?" 이것만 저는 딱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게 유산균, C300, 유산균, 딱 이 세 가지를 들고 그 옷가게를 하면서 전하기 시작했던 게, 그걸로 제가 빌더 갖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부업으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부수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부상 플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차츰 이제 저한테 어 이제 기회로 이렇게 다가왔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았던 건 부정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 또래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 일을 전해 봐도 굉장히 어렵게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을 찾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실 보수적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저희 아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보수적인 부류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목사님 아니면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 또한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라인이 목사님, 사모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분명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라스타에 계시는 리더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섬기는 일이고 돕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꼭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까탈스럽거나 아니면 막 험한 말을 했거나 뭐 아니면 "절대 안 먹는다. 사업은 절대 안 한다."라고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어요. 저는 진짜 나는 절대 이런 일은 안 해. 내 친구들을 다 잃을 수도 없고 막 "나 이런 일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라고 했던 게 저였는데, 절대라고 외쳤던 저도 1년 4개월의 골드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찌 됐건 이 안에서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잠시 잠깐 이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리더님들도 어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만 고객의 명단으로 두시고,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잘 알려주시면서 어 시간 안에서 그분들도 이렇게 잘 어 함께 명단에 두고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9가지 막 이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제 얘기를 네. 막 이렇게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응. 그 주신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상세히 한번 네. 더 알려드려 볼게요. 네. 네. 그러도록 할게요. 그럼 사라 네. 리더님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질문 드리기 전에 사라 리더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 일단 아픈 아이를 둔 엄마로서 많이 예민해 있고 신경이 네. 곤두서 있는 입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전달해 준 유산화가 일단 희미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부정이 먼저 앞섰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일을 가장 사랑하는 지인과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일을 전할 때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우수한 제품력, 탁월한 제품력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리더님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딸 건강하지요? 너무 건강하죠? 네. 병원 한 번 안 네. 가고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로 외치더라고요. 오케이 했죠.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고 음. 있어서 네 지켜보는 이모 입장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그럼 사라이다님에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연소 골드인 리더스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유산화 비즈니스가요. 나이, 외모, 학벌, 경제력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전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스폰서 입장에서 사라 리더님이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네.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파트너님들과 어떻게 소통하시고 그들의 이 비즈니스로 어떻게 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제 성격대로 파트너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사회에서 특히나 성공해 보신 분들이라든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많이 얘기도 해 보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성격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맞닥뜨려서 그리고 제 성격대로 다 하시려고 하면 리더님들이 다 너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일로서 받아들이고, 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나이 차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찾으시려고 하면 돼요. 어 제가 보면 울산 뭐 지방 분들 만나면 목소리 톤이 일단 한 톤이 다 높으시거든요. 저는 처음에 저를 싸우려고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화를 내시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일단 그냥 톤 자체가 높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요. 저분과 나의 공감대가 뭐가 있을까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음. 공감하려고 노력하시고 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 주세요. 제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자꾸 제가 전달하려는 걸 먼저 말하려고 하고 그분이 말하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의견이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도 마음이 상하고 그분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많이 들어 주고, 그냥 저분하고 나하고 공감대가 뭐가 있을까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2 개에서 3 개는 찾으려고 하다 보면
"아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자녀가 있으신 분이면 저도 딸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계속 뭔가 공감대를 찾으려고 하면 그 공감대의 얘기적인 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말을 되게 뭔가 잘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 이게 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계속 이렇게 잘 들어주다 보면 그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게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점점 서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서로 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찾는 거 그게 최소한 2 개, 3개 정도 만들어 가질 때 점점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친해지려고 하면 말을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많이 들어주라. 뭐 그분이 누구나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무리 소심하신 분도요. 그분이 말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면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소심하신 분들 뭐 말 안 하시려는 분들도 질문을 하세요 계속. "어디 사세요?" 뭐 아니면 "뭐 좋아하세요?" 뭐 아니면 뭐 계속 질문을 해서라도 그분의 질문을 끌어내서라도 공감대를 찾아내는 게 친해지는 방법이고요.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 60 대, 70 대, 80 대까지도 친해질 수 있고요. 가까워질 수가 있어서 제 지방 파트너님 분들은 다 60-70대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나이 많은 파트너님들과도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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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저희 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력을 주기에 너무 바쁘다 보면 그분이 마음의 문을 안 열 때도 있는데 일단 듣는 귀를 열고 경청을 하다 보면 공통점을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핫 버튼도 막 줄줄줄 얘기하시겠죠. 그걸 우리는 네. 딱 캐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살아있더니 많이 지방으로 파트너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방 라인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서의 지방이라고 하면 현재 계시는 곳에서 2 시간, 3 시간 네 지역구를 내려가시는 일일 텐데요. 그 지방 후원할 때 그 처음 마음가짐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진행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 일단 리더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어 지방 라인으로 혹시 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시는 게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방 라인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지방에 저는 지방 라인을 빌리버 때부터 후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열의가 너무 대단했죠. 빌리버 빌더 때부터 어 지방에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갔던 거예요, 무작정. 저는 그때 그냥 그 열정 하나로 갔던 거죠. 이틀에 차로 1,500 킬로씩을 뛰었어요. 통영 라인을 내렸고요. 울산을 내렸고요. 광주를 내렸고요. 부산을 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것도 워낙 좋아했지만 이틀에 1,500 킬로씩 달리다 보니까 7만 킬로, 8만 킬로를 한 달이면 금방 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1 년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열정으로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때 물론 코로나도 아니었고 제가 워낙 그렇게 약간 이렇게 다니 역마살인가요?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지방 의원은요. 지방 라인은 정말 많이 힘들고요. 여기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쏘는 에너지의 2 배, 3 배, 5 배,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음 파트너분들보다 스폰서들이 내가 원하고 필요하고 찾을 때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사람이 한결같이 열정적일 수가 없고 그리고 열정적이다가도 다운이 되면 스폰서가 항상 옆에 있어 주고 달려와 줘야 되는데 통영까지 달려가는 게 4 시간이고요. 울산까지 달려가면 4 시간 반, 5 시간인데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도 아침에 가면 저녁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줌이 너무 잘 돼 있죠. 저희가 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다행히 예전에 제가 많이 관계식을 해 놨던 파트너분들이 지금은 줌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번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은 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서 줌 안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줌 안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만약에 리더님들이 지방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스폰서님이든 아니면 본인이든 내가 트레이닝이 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인맥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업 설명도 하고 "너 나랑 해 보자. 그리고 너도 준비가 되고 나도 준비가 됐어. 그래서 내가 몇 주를 올게. 그러니까 너도 트레이닝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해 보자."라고 하면 지금은 비대면으로 줌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 너무 괜찮아요. 지금은 줌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 추천을 하지 않죠. 왜냐면 경비도 경비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돼서 골드 이상, 리저스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지방공원 갈 경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수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공원을 한다는 건 너무 사실 어 이렇게 역부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드는 경비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너무 많이 그렇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거기다 쏟을 에너지를 사실 지금 주변 있잖아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 주변에다가 쓸 에너지를 지방에다 갖다가 쏟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며 그런 시간에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줌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 아니면 '내가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쏟을 자신이 있고 아니면 파트너가 누군가를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는 가서 전하고 줌 안으로 초대하는 건 추천을 합니다. 그런 건 지금 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안으로 이렇게 시스템 안으로 초대하는 건 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난 지방 라인에 한번 내려 볼래.'라고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 후원을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1 년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박청자 스폰서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3 년은 하셔야 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3 년. 왜냐면 여기서 지역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주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도 3 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내가 준비가 되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 주변을 먼저 좀 다져 놓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챙길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지금도 울산 라인이며 통영이며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요.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라 리더님께서는 열정과 끈기로 결국에는 탄탄하게 지방 라인이 내려가서 결국에 이렇게 성장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리더님들은 일단 지방에 지인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명확하게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확신, 그 확신을 함께 끌 수 있는 에너지 있으면 진행하시는 거고 우선 일단 가까이 있는 지인들 함께 먼저 유산화의 비전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파트너들을 후원함에 있어서 사라 리더님만의 이런 후원의 원칙이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분명히 이 일을 특히나 유산화는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트워크는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이 일은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인 게 맞아요. 부정적인 이유를 계속 찾고요. 안 되는 이유만을 찾는 사람들은요. 후원함에 있어서 저의 에너지도 뺏기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의 에너지도 뺏기고요. 서로 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후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을 돕고자 하지만 그분이 계속 부정적인 이유를 찾고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분들은 제가 후원하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이 일은 정말 자격과 조건이 전혀 부합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후원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쓰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원칙은 뭐냐면 한 분을 이렇게 딱 예를 들어 그분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성장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일 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어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스포너님에게도 배운 거지만 누구를 한 명을 딱 컨택을 해서 사인을 하면요. 사인 받기 바빴어요. BC 열고 사인 받고.
다음 사람 열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약간 이런 거죠. 애를 낳고 사라집니다. 애를 낳고 또 사라지고 엄마가 사라지는 거죠. 계속 얘만 낳는 거죠. 그러면 애는 엄마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젖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우유를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성장을 하지 못하죠. 애가 스스로 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때까지 그리고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키워 놓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그런 이제 원칙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딱 나와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일 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가 주문도 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제가 후원을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이제 원칙으로 지켜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사업자 구분을 해서 소비자는 먹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후속 관리라고 하죠. 제가 후속 관리를 너무 못했거든요. 혹시 소비자들 어떤 이게 유산화로 이렇게 제가 나중에 만난 분들을 보면 유산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 팔고 연락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한 번 주문하고 나면 땡. 후속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로 컨택을 했던 아니면 제품 주문 한 번 한 분들도 목록을 적어서 소비자가 나중에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후속 관리 명단을 적어요. 따로 적어서 드시고 계시는지, 제품 주문할 때 됐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 그것도 따로 이제 명단을 적어 두고요. 이거에 대한 원칙은 제가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실 분들 따로 명단 넘기고 그리고 일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그리고 소비자 명단 따로 챙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후원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없지만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제가 이제 제하는 것과 그리고 일 주일에 만나는 거 그리고 명단을 따로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맞아요. 항상 저희가 긍정의 에너지가 정말 크다고 하잖아요. 그 긍정의 말과 그리고 눈빛과 행동, 표정 같은 것들이 주변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사라 리더님의 긍정의 마인드가 주변의 파트너님들도 부정을 다 종식시키고 긍정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후속 관리 정말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느긋하게 진행하시는 파트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비전은 봤다고 하는데 말로는 머리로는 비전은 봤는데 액션은 잘 취하지 않는, 그리고 "나는 천천히 갈래요."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느긋하게 진행하시는 파트너들을 결단시키는 그런 사라 리더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있죠. 네. 있어요. 제가 어 파트너분들한테 물어봐요. "올해까지 지금 어떻게 올해까지 얼마 벌고 싶으세요? 내년까지 뭐 승급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혹시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올해까지 얼마를 벌겠다.'라고 다 목표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걸 안 정해 놓으신 분 없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목표를 정하는 건 장기적인 목표 저는 골드를 갈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장을 할 거면 제가 이걸 겪은 바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단기적인 목표로 성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사실 이번 연도 말이면 크게 많이 남지 않았죠. 지금 이제 8 월이 돼 가죠. 그러면 내가 12 월까지 일 주일 주급을 얼마를 받을 거야라는 걸 딱 정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 정해 놓을 때 보면 제가 제 파트너분이랑 저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주급을 지금 1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저는 15만 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꿈을 크게 꾸셔야 깨져도 깨지더라도 그 조각이 크다는 그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약간 이런 거죠. 4 년제 대학교를 가실 거면 목표는 서울대를 잡으셔야 4 년제 대학은 들어간다라고 제가 대학 목표를 잡을 때 저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4 년제 대학교를 갈 건데 4 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면 전문대밖에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급을 15만 원을 받길 원하면 주급은 한 40만 원 받을 걸 목표로 잡아야 15만 원은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급을 15만 원 받을 거예요."라고 하면 계속 저는 주급을 1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말까지 받을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얼마를 받을 건지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뛰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적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딱 적어 두세요. 그래서 느긋하게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현실 점검을 굉장히 뚜렷하게 해 줍니다. 리더님은 노후 보장과 노후 계획과 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 드리냐면 이런 거죠. 굉장히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와 이 요즘 정보들을 활용을 해요. 리더님들 그거 아시나요? 성공의 8 단계 있잖아요. 저희 혹시 이 책 다 읽어 보셨나요, 요거? 요거 있으세요? 아이고 잘 보이나요, 이거? 어. 성공의 8 단계라는 책 있잖아요. 뭐 목표 설정, 결단, 뭐 명단 작성, 초청, 그리고 사업 설명, 후속 조치, 팀워크, 복제. 그죠? 근데 이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사업이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한테 "남편의 은퇴를 시켜 주겠다." 그러면 "남편을 은퇴시켜 주려면 리더님 얼마 벌어야 돼요?" 라는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리더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택배 배달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택배 배달하는 로봇이요. 그래서 집 앞까지도 로봇가 택배를 배달해 주는데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로봇가 택배도 배달해 주고 택배도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고객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 주고요. LG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택배도 배달해 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 주고요. 그리고 커피도 이제 다 타 주고 로봇가 막 칵테일도 막 이렇게 타 주고 막 이러잖아요. 구두 닦기 동대문에 나온 거 보셨나요? 기가 막히게 광을 잘 내줍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 주는 로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캡처해서 막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어우 로봇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한다." 그리고 가나안 동산이라고 혹시 오리구이집 아시나요? 로봇가 서빙을 너무 잘해요. 웃으면서 막 웃음 표시 있거든요. 제가 테라스타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빙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걸 현실 자각을 하게끔 제가 보내드려요. 그러면 "AI 시대가 다가옵니다."라고 말로 하면 인지가 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점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눈에 보여요. 커피숍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보셨죠? 아이스크림 가게 막 300 원짜리 이런 거 막 무인 편의점 이런 거. 점점 사라진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우리 애들은 저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은 나중에 뭐 먹고 사나요? "무슨 일에 취직을 해서 뭘 먹고 살죠?"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저희는 그렇다 치는데 "애들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나?" 막 이런 걸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게 돼요. 남편들의 은퇴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택배 기사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고요. 뭐 커피, 뭐 칵테일, 뭐 이렇게 서빙 다 대부분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나요? 알바 같은 거 하면. 택배 기사 이런 거 일하지 않나요? 쿠팡 알바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 현실에서 지금 강남에서는 이렇게 편의점 배달 같은 것도 다 로봇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이런 걸 너무 잘하는 로봇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때부터 이러면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현실 자각적인 점검적인 부분들을 기분 나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막 주는 거죠. 보험이 150세 보험이 나온대요. 막 이런 걸 얘기해 주고 150 세면 산 날보다 살아야 될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주면서 근데 그 한 20억 정도가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20억 있으신지. 그런 걸 이제 얘기해 주면서 내가 느긋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장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왜 지금 느긋하냐면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유산을 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뭐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거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트레이닝을 들어가세요. 1 주차부터 마이 스토리부터 작성하세요."라는 걸 명확히 짚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천공의 8단계 책이라도 읽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콜드 컨택이라도 하기 저랑 나가세요." 아니면 "뭐라도 하세요."라는 걸 정확히 짚어 주시면요. 그분이 뭐라도 하세요. 근데 "유산을 사업하셔야죠."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열심히 해야겠는데 나 시간이 없어. 근데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뭐 하라고?"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시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라도 강제로라도 짚어주시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하나하나 명확히 해야 될 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면서 현실 점검을 짚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실 점검. 일단 뉴스 기사나 매스컴의 기사 내용들을 실질적인 저희 상황 속에서 그 예를, 실사례를 들어서 제 딸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버거킹을 가고 맥도날드를 갔는데 알바생 수보다 앞에 놓여 있는 주문하는 기계들이 점점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 되면 이런 거 알바하고 싶었는데 막 이러는데 이제 무이나 기계가 더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고요. 살아있다는 말 중에 저 이 말 좋네요. 꿈은 크게 키워라. 깨질 때에도 그 조각은 크다. 이 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팀 테라스 리더님들도 올 한 해 2021년 가져야 되는 목표를 조금 더 크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다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결단하시게 된 계기. 아이의 건강이었을까요? 비즈니스였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결단한 건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뭐 딸아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가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 즐기는 것도 노는 것도 그리고 모든 걸 해야 되는 것도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할 때 행복한 것도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어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걸 다 행복하게 누리는 걸 젊었을 때 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놓고 뭐 그걸 뭐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아니라 효도하는 것도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진다는 것도 일찍이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돕고 봉사를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려고 해도 그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일찍이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유산화가 그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을 때는 노동으로 뭔가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않은 그 외에 다른 권리소득이라는 걸 내가 딱 깨달았을 때 '아 여기에 매진을 해 봐야겠다.'라는 거를 딱 마음 먹고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되게 많이 커 보였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고 그리고 아빠가 되게 무서운 분이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33, 4, 5 점점 먹어가는데 아빠가 되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어 효도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 내가 나중에 효도해야지.' 하려고 했을 때 안 계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맘먹었을 때.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생각했을 때 움직이는 거. 제가 오늘 저희 팀에서 리더십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 꿈에서 꿈을 꾸고 꿈을 꿔서 그거를 이루는 사람이랑 이루지 않는 사람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요. 그거를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딱 꿈을 꿔서 목표를 딱 설정을 하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약간 단순할 수도 있는데 '해야지.' 하면 그냥 움직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하고 봅니다. 그래야 후회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결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았고 '이 회사가 맞다. 이 일이 맞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급도 어 '골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는 그냥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어 딸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제가 40 살이 되기 전에 어 '다이아 가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리더님들도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음. 네. 우리 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예쁜 엄마가 유산화 안에서 다이아몬드로 승급하는 그 모습, 두 분 다 예쁘게 드레스 입고 무대에 서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사라 리더님께서 딸로서 또 엄마로서 이보다 이 이사라 리더님 나 자신을 찾는 일이 이 유산화 비즈니스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진짜 유사나이니 네,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여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팀 내 진행하시면서 좀 효과적으로 파트너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액션할 수 있게 한 프로모션 있으셨으면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게 효과적이었던 프로모션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어 한번 이걸 했었어요. 어떤 거랬냐면 저에게 키리더가 될 수 있는 빌더 이상 아니면 무슨 어치버 이상 이렇게 한 키리더 분들을 모시고요. 제가 음 1 박으로 놀러를 가기로 하고 이렇게 이게 펜션을 빌려서요. 제 형제 라인 모든 각 라인의 리더님들을 모시고 어 어디를 공지를 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직급 달성 이렇게 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리더님들을요. 정말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같이 달려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정말 이렇게 같이 1 박을 하고 왔어요. 프로모션이라고 하기보다 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형제 같은 한 라인에 있는 리더님들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저의 그냥 각자 다 라인에 계시는 분들을 그 한정 이상 직급되는 리더님들, 빌더 이상 리더님들을 같이 다 이렇게 형제 라인을 제가 줌 미팅을 같이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일 주일에. 줌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한 직급 이상 뭐 아니면 이렇게 같이 프로모션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리더님들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가서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요."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정말 정말 다 같이 열심히 네 먹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실 줄이야. 네 정말 그렇게 해 주셔서 한번 하루를 가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음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저희 회사에서도 너무 많이 잘 해 주시잖아요. 제주도 프로모션도 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팀별로 같이 묶어서 테라스타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새 브레인이신 우리 서영 리더님과 우리 서유미 리더님과 다 거기 뭐 리더님들께서 너무 잘 묶어서 해 주시지만 그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면 또 팀 내에 너무 좋은 결과들이 있고 여행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이 프로모션을 또 활용하면 직급도 직급이고 뭐 일석 몇 조의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는 항상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프로모션을 늘 활용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서 저는 어 특별히 제가 프로모션을 걸기보다 그리고 그냥 고개러 같은 것도 지금 저희 하고 있잖아요. 고개러 같은 것도 본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고개러도 그냥 꾸준히 잘하시는 리더님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인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팀 내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은 코로나여서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었고 어 그 회사 프로모션 지금 유산화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네. 음. 네, 맞아요. 유사나 회사 또 저희 그로잉업 그룹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너무나 고퀄리티여 가지고 요번에 다이어트 또한 그렇고 다이어트 건강도 해지고 회사로부터 선물도 받고 즉 회사나 그룹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잘 실행할 수 있게 파트너들 독려하고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사라 리더님께서 좋다라고 했던 거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살포시 내려놓고
외부로 나가서 함께 단합하고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도 함께 진행하셨을 때 아무래도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 테라스타에서도 또 저희 리더님들 산하별로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아줌마들이 모인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먹는 거, 수다하는 거 너무 좋죠. 음. 네. 그럼 이제 일곱 번째 갈게요. 사라 리더님의 각 A, B, C, D 라인으로 이제 키 리더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키 리더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오고 계시는지 네, 그 부분 음.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음. 제가 요즘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키리더 분들에게 명단과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의 정보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그 키리더 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띄워 드리고 있는데요. 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제가 주문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하나는 일단 직급 이상 되시는 빌더 이상 되시는 분들의 현재 라인들의 줌을 열어서 형제 라인들과의 동기부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어 줌 미팅 안에 형제 라인원들을 모여서 일 주일간 굉장히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미팅 노하우라든가 성사시킨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이렇게 발표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서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하나씩 이렇게 발표하게끔 해 드려요. 아니면 무슨 미팅에 대한 큰 노하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건 하나씩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로드 투 이그제크에서 이제 박창자 스폰서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방법이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라인에서 이제 매번 만나는 것보다 한 번씩 줌을 통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은 이제 뭐 어떤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공유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키 리더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관심 있는 명단 아니면 그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명단 아니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단들을 제가 받아서 요일별로, 요일별로 그분들이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에서 어떻게 요일을 쓰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요일별로 이렇게 쓰시고 있을 때 제가 하루 이틀 정도를 같이 움직여 드려요. 같이 움직여 드리는데 어 그분들이 가실 때 같이 제가 가서 그분들이 관계습하는 거 그리고 뭐 회사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계습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시간 쓰는 거를 제가 한 번씩 같이 해 드리고 있어요. 같이 시간을 쓰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있고 그리고 어 그분들의 명확한 목표, 직급 같은 거를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뭐 빌더를 가겠다. 집어를 가겠다라는 걸 하면 그분들이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명단 뒤집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 사람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명단을 다 빼시더라고요. 막 핸드폰에 있는 한 500명 있는데 쓰시는 건 한 30명 쓰시고 다 명단을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단 뒤집는 것도 제가 다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명단 뒤집는 것도 제가 이제 다시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직급 설정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인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일별로 시간 쓰는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파트너분들께도 그렇게 시간을 쓰도록 지금 같이 그렇게 요일별로 시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월요일, 화요일은 내가 A 라인의 시간을 쓰고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뭐 B 라인의 시간을 쓰고 뭐 금요일은 뭐 개인적인 미팅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파트너분들도 역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걸 정해서 매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캐리더분들도 그렇게 매주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형제 라인들과 동기부여하는 것도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그리고 요인별로 시간을 쓰는 것도 지금 그렇게 키리더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음 똑같이 일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사라 리더님의 그 키 리더들을 온전하게 이사라 리더님을 복제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네. 참 저희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양적인 시간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질적인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특히나 부업자 리더님들은 더 스케줄 관리 잘하시고 이왕이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질적으로 꽉 차게
네, 보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덟 번째는요. 저희가 파트너를부터 이제 미팅을 진행하는 걸 이제 뎁스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뎁스 빌딩을 만들어가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음.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있습니다. 음. 저희 팀에 음 김은희 골드님이라고 있으세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파트너이시자 저의 A 라인의 골드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뎁스 빌딩을 함께 내리면서 가장 최근에 골드로 승급을 하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그분의 뎁스를 같이 내려드리면서 제가 그분을 골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뎁스 빌딩을 내리면서 도와드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 드린 거냐면요. 은희 리더님 그리고 김은희 골드님께서는 관계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미지도 좋으시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친근감 있게 관계십은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걸 제가 발견을 했냐면 리더님들도 그런 리더님이 주변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굉장히 관계십은 잘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분하고도 친하고요. 저분하고도 친하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친한데 깊이 있게 아니면 유사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내려가시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희 리더님께서는 어떠한 성향이셨냐면 김은희 골드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인맥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친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이렇게 다 두루두루 다 친하신 이런 성향이셨거든요. 근데 은희 리더님과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골드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딱 이렇게 계획을 짠 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면 "뎁스 빌딩을 내려야겠다. 뎁스 빌딩을 통해서 우리 골드를 가 봐요."라고 계획을 딱 짠 후에요. 4 주의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뎁스 빌딩을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리더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빌리버 정도 쉐어러 이상 빌리버 정도 되시는 리더님들이 이 안에 계시다면 더 이상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유사나 일은요. 신규를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신규를 찾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유산화는 계속 사람을 신규를 찾아다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사람을 찾아야 돼? 신규를 왜 자꾸 찾아다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유산화를 하면서 못 모르고 처음에 달렸을 때요. 계속 신규를 찾아다녔어요. 만날 사람 없는데 나더러 누굴 자꾸 만나라는 거야. 누굴 자꾸 찾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오영숙 스폰서님 저희 팀에 계신 오영숙 스폰서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골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유산화 일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어 한 사람이 제 라인에 유산화 바이너리라는 구조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처음에 내려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했을 때 은희 리더님 라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두 줄을 통해서 양 줄에서 내가 수당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업할 마음이 없어. 이 사람도 사업할 마음이 없고 이 사람도 사업할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통해서 아니면 소비자라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뎁스 빌딩을 찾으시면 돼요. 이 뎁스 빌딩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오영석 스폰서님과 저와 저희 파트너들이 하는 요새 방법이 뭐냐면 세상에 여기가 무인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저와 이 뎁스 빌딩에 있는 이 사람 오로지 이 둘. 이 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낳아주는 자식 말고는 나한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기 무인도에는 이 사람이 낳아주는 자식 말고는 나는 자손을 내리고 번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난 이 사람이 미워 죽겠고 나랑 맞지 않고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아. 그래서 난 꼴 보기도 싫어. 그래서 다른 사람 찾을 거야. 이러고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사업을 안 해.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뭐 제품도 안 먹는데 그래도요. 이제 양주를 두 개 다 하시려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힘드세요. 그니까
제가 은희 리더님한테 온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쏟았어요. 사람은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줄로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은희 리더님께 골드를 갖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을 땐 잠시 다른 줄에는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은희 리더님께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았겠죠. 그분의 자녀들을 낳아야 하니까요. 자, 근데 은희 리더님께 뎁스 빌딩을 내려갈 때 은희 리더님 파트너들 중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 맘먹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건요. 그분의 파트너들과 온종일 하루 종일 계속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고 그 무인도에 우리 은희 리더님과 저와 그 파트너 셋, 우리 셋밖에 없어.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 없어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거기 있는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얘기하고 뭐하고 계속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소리여도 계속 거기서 뭔가 하고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 만나는지 그 사람이 같이 관계 싶은 사람이 누군지 막 이런 게 나와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그분이 파트너분이 한 분이 옷가게를 예를 들어 하시는 분이면 그분이 골프 치러 간대. 아니면 그분이 밥 먹으러 간대. 그러면 누구랑 골프 치셨어요? 뭐 누구랑 밥 먹으셨어요? 막 물어봐요. 귀찮게 하는 거죠. 아, 그러고 왜 물어보냐 그래도 그러면 저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골프 치시는 분은 누구 뭐 친구분이세요? 계속 물어보면서 귀찮게 하듯이 하면서 계속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이랑. 나중에는 그분하고 관계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고 골프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고 왜 물어보냐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하고 친해지면 나 누구랑 아는 동생이랑 밥 먹었어. 누구랑 친해졌 뭐 이 사람 누구야? 뭐 아는 동생인데 오라 그럴까? 아니면 너도 올래? 막 이렇게 해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분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알 필요 없어예요. 근데 친해지면 나 누구랑 같이 밥 먹었어? 누구랑 같이 뭐 했어? 근데 너도 올래? 누구랑 뭐 했어? 이러면서 정보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해도 내가 같이 뭐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막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날 기회가 생겨요. 그 아는 동생, 아는 언니, 그 사람이 누군지가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럼 나 그 동생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동생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뭐, 어디 뭐 화장실 걔가 뭐 어디인데 뭐 화장실을 잘 못 가.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 화이브즈 하나 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한번 만날 기회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저희가 등산을 한 번 한 분이 같이 계양산을 올라갔고요. 그분이 산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새벽 7시에 은지 리더님과 저와 그 옷가게 사장님과 그분까지 해서 계양산 등산을 새벽 7시에 올라갔거든요. 아, 저 산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등산을 했어요. 저 바다 말고 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다음 날 몸살 났어요. 근데 등산을 했거든요. 그 등산을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막 올라갔어요. 그분들은 산행을 하시던 분들은 너무 잘하시지만 못 따라가요, 저희는. 근데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산 갔다 내려오는 찰나에 내려오면서 헉헉거리고 내려오면서 커피숍을 가서 이제 휴식을 하겠다고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산 어떻게 하면 잘 타요? 이런 노하우 물어보고 이러다가 이제 대화하면서 친해졌죠. 밥 먹으면서. 친해지고 그다음 날 또 가고 결국 친해졌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핫버튼 알았죠. 대화하고 이러다 공감대 찾았죠. 그분 결국에 이미영 리더님이라고 유산화 사업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PPPS도 완성을 했고요. 막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분은 그래서 지금 은희 리더님의 파트너 그 옷가게 사장님 그분은 석세스 코어까지 들어가 계세요. 유산소 사업을 하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골프 치는 게 온 세상의 재미 다였는 줄 아셨던 분이거든요. 골프 치는 게 세상의 재미셨고요. 막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요. 막 이러셨던 분인데 파트너가 나오니까 스폰서가 되니까 움직여요. 이렇게 제가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자꾸 그 명단도 물어보고요. 거기 가서 시간도 보내고요. 뭐 옷도 입어 봤다 벗어 봤다 거기 오는 손님들하고도 막 얘기를 해 봤다가 막 뭐 했다가 그냥 뭐 가서 과자도 먹었다가 밥도 먹었다가 막 계속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계속 거기서 그분 집에 갈 때까지. 출근할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 줄이 다른 데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줄이 더 빨리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왜 거기서 뭐가 있다고 거기서 시간을 죽이고 앉아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 제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게 가끔 빠를 때가 있고요. 왜 함께 가면 혼자 가면 되게 빨리 가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 그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이게 이런 게 더 끈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자꾸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기존에 내가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뎁스 빌딩이라는 게 노하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깨달은 바를 지금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없거든요. 어 제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은희 리더님이랑 골드를 같이 함께 보내고 하면서 어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님들한테 같이 함께 공유를 해 드린 건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르 리더님. 시간 속에서 정성을 쏟으셨네요. 뎁스 빌딩을 깊게 깊게 내려가기 위해 일단 아까 경청이라는 열린 귀로 사람들의 입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게끔 마음을 사신 것 같아요. 네, 이러려면 살포시 오지랖도 있어야 되고 그죠? 어. 네. 파트너의 뎁스 빌딩 딴 게 없습니다. 정성 쏟으시고요. 진심 전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네, 나를 복제할 수 있는 키리더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혹시 저는 이사라 리더님 하면 정말 많은 파트너들 중에서도 저희도 이 네트워크가 처음이신 분도 있고 다른 네트워크를 경험하다가 유사나를 만나신 분도 있지만 일단 그 어떤 네트워크보다 유사나가 정말 차별성이 있고 탁월함이 있는 거 저희는 아는데 만나는 상대가 만약 타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과 함께 미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네 있으실까요? 네. 있죠. 네. 제가 가장 자타공인 열심히 자부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유산을 시작할 때 얘기하고 시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산화보다 더 좋은 보상이 있으면 난 그 회사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던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돈을 위해서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 유산화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리고 가장 많이 처음에 공부하면서 저는 막 새벽 2 시까지 3 시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약간 그런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보상 플랜이었습니다. 보상 플랜을 회계사도 아닌데 그 숫자를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타 회사의 보상 플랜들까지 열심히 풀어보면서 뭐가 다른지 뭐가 어떻게 좋은지 막 이걸 굉장히 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회사들의 보상 플랜들도 풀어보면서 무슨 함정이 있는지. 그리고 리더님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방의원을 다니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그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한테 그렇게 이틀 자고 내려가면 새로운 회사, 또 이틀 자고 내려가면 새로운 회사 계속 물어보세요. 또 새로운 회사들이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애터지는 회사, 암땡땡 그 허벌난 회사 뭐 막 아시죠?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잡아 있어요, 지방에서. 근데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목소리가 엄청 크시고 이제 막 저에게 막 화를 내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 회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공부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분명히 만나시게 돼요. 만나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딱 3 부류예요. 네트워크를 해 봤거나 아니면 가족 중이나 지인분들 중에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네트워크 제품을 써 봤거나 네. 보통 3배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시거나. 근데 타회사 제품을 타회사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타회사를 해 보셨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분들을 다 따져서 "그렇단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너네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고 너네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고." 이렇게 다 반박을 해 가면서 저희 회사의 우수성을 이렇게 다 이렇게 증명을 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떤 회사를 만나든 특히나 어 앳 앳땡땡 앳 앳 이렇게 언급해도 되나요? 애 터지는 회사라든가 암 애터미. 네. 암땡땡 아시죠? 암땡땡의 회사들을 만나게 되면요. 어 논하지 마세요. 논하지 않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어 애 터지는 회사 같은 경우에 "2월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가장 많이 다투시더라고요. 제 파트너분들이 보니까 "2월이 돼. 우리 회사도 2월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오세요. 2월이 됩니다. 2월이 돼요, 애터미가요. 아시나요? 2월이 되는데 첫 수당 받기 전까지만 2월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랑 논쟁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계속 2월 돼. 뭐 어때?"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게끔 해 주세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전화를 바꿔 주세요. 바꿔 주고 "여기가 계속 2 월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애터미의 본사에서 얘기를 해 줍니다. "아 첫 수당 받기 전까지만 2 월이 됩니다."라고 본사에서 대답을 해 줘요. 왜냐하면 본사에서는 거짓말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고요. 본사의 전화는 녹취가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와 입술을 하면서 논하면서 목소리를 언쟁을 크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 회사가 좋네. 우리 회사가 좋네."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메이 뭐 이렇게 회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요새는 저희 회사 제품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정성 들여 저희 회사 오메가를 가지고 다니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지방에서 막 저희 회사 오메가 제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러세요. 굉장히 정성 들여. 근데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한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렇게 어 일일이 다 해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은요. 그 회사와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하려고 하면 다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돼요. 자, 아메이가요. 리더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정확한 거 그 회사에 대한 건 아메이가 어 제약회사가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아메이 회사 만나시는 분들한테 "아메이 제 보상이 어때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저희 회사에 대한 것만 우수성을 알려드리라고 해요. 아메이는 저는 그 회사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립니다. 아메이는 가정용품 업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메이는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 그래서 굉장히 많죠. 150개 이상 되는 쿡도 팔고요. 고등어도 팔고요. 이것저것 다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팔잖아요. 유통회사예요. 아메이라는 유통회사에서 뉴트리라이트라는 이렇게 제약 제품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유통회사지만 가정용품 업체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품 업체니까 세제가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아메이 분들이 저를 만나서 막 이렇게 유산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저도 아메이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아메이 씁니다. 세제 써요." "세제 써요. 아메이 좋아서. 저희는 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영양제는 안 먹어요. 왜냐면 가정용품 업체잖아요 거기. 그래서 저는 제 몸에 들어가는 건 제약회사 거 먹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왜 영양제를 아메이 걸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 가정용품이 좋으니까 세제는 제가 아메이 걸 쓰지만 영양제는 유산화 거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면 논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크게. "제가 세제 같은 거는 아메이 거 쓰지만 거긴 제약회사가 아닌데 제가 굳이 영양제를 아메이 걸 먹을 이유가 있나 싶네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도 제약회사고요. 농장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가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유통회사예요."라고 얘기를 해 드려요.
거기가 어쨌든 제약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인한 바 거긴 제약회사가 아니어서 전 제 몸에 들어가는 거, 가족 몸에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막 권장할 필요 없이 그분들도 몰라요 잘 본인들이 제약회사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어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메이에다 얘기하라고 하고요. 아메이에다 문제가 생겼을 시 뉴트리라이트에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떠맡기는 그런 회사에 저는 "제 몸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고 크게 언쟁하지 않아요. 점점 현명하게 그냥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의 우수성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 어 어떤 걸 불허합니다. 그냥 탈수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요. 유산화의 추가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고 가게 3 개로 시작하는 구조 저희밖에 없죠. 그리고 보상 플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탁월함 갖고 있다는 거 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장점에 대한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회사에 대한 거 저한테 가끔 개인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드리는 것도 드리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희 회사에 대한 장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비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회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알아서 비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정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장점이 된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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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사르리더님 말씀처럼 되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논쟁을 하기보다 "너희 회사가 좋네. 우리 회사가 좋네."라기보다 저희 트레이닝을 통해서 보상 플랜의 역사와 주의사항 9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당신네들 회사가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믿고 가는 그 회사가 이런 주의사항,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의사항에 속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유산화의 특장점, 보상 플랜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 들어요. 네. 네. 사랑이너님.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리더십 여기 그 저희 팀에서 하면서 6 가지 식스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거 다른 강의에서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다른 리더님께서 해 주셨던 내용을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테라스타에도 제가 같이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스고가 뭐냐면 대부분 유산화 사업을 할 때 내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식스고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사업의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다. 이 식스고가 뭐냐면요. 첫 번째 보고입니다. 보고. 보고는 독서예요, 독서. "내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보고 독서를 잘하면 내적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듣고예요, 듣고. 강의, 동영상 경청을 하고 들어야 내가 듣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듣고 자 세 번째는 맡고예요, 맡고. 고스톱 맡고 아니고 네 냄새를 맡고의 맡고예요. 어 열정의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에 맡는다에 맡건데요. 세미나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열정의 냄새를 맡다 보면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열정으로 내가 점화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열정의 냄새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굉장히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맡고고요. 네 번째는 먹고예요, 먹고. 자 제품을 먹어야 전달을 합니다. 요새는요 먹지도 않고 "이거 좋아."라고 얘기하면 상대방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람이 먹고 얘기하는지 그냥 얘기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쓰고 그 경험치를 전달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네 번째는 먹고고요. 다섯 번째는요 만나고입니다. 만나고. 유산화는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고 그 확률을 높이시면 이 일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고예요. 만나시면 되고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전달하고입니다. 전달한다는 건요. 비전을 전달하는 거고요. 나의 비전을 전달하고 그리고 마이 스토리도 전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품을 전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전달하면 유산화를 계속 얘기하면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보는 누구나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카톡도 좋고요. 카톡도 좋고 만나서도 좋고 어쨌든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공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식스고를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에 그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거든요. 유산화는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회를 잡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꿈을 꾸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행동했는지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성공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니까 꿈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고 여기 테라스타 리더님들 다 리더스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와. 되셨길 바라요. 네, 우리 사라 리더님 마지막 인사말까지도 또 저희 팀 테라스타 리더님들이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되는 6고. 네, 5감각이 아니라 6감각이네요. 마지막 행하고 전달하고까지. 네, 이 6가지 고 꼭 반드시 실행하는 그런 우리 저희 멋진 리더님들이 함께 하실 거라 믿고요. 우리 이사라 리더님, 네, 저희 팀 테라스타 리더님들 얼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같이 감사 인사 전하고 목소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6고, 네, 보고, 듣고, 맞고, 먹고, 행하고, 너무나 멋진데요? 네, 최고. 우리 고현자 리더님 손가락 엄지척했어. 네, 저희 오늘 함께 이 1시간 20분이네요. 80분이 언제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귀한 네, Q&A 시간을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희 리더님들의 멋진 사업을 위해서 저희 사라 리더님의 에너지 듬뿍 받으셨죠? 네, 이사라 골드님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 박수 한번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드님. 네, 네, 감사해요. 저희 안녕하세요. 네, 인증샷 같이 할 건데요. 안녕. 오늘의 인증샷이 왠지 6고 좋을 것 같은데 6고 네. 어떠세요? 6고 네. 보고 듣고 맞고 먹고 만나고 만나고 전하고 전달하고. 6고 네. 그치 전달하고 6고 리더님들 서로 얼굴 보여주시고 숫자 6고 한번 보여주시면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어디가 육자가 다 되어 있으신가? 자, 갑니다. 자, 2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오늘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라리더님.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되셨습니다.